그 리플사의 리플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XRP 레저상에서 그 XRP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인 XRP 레저 안에서 이제 트랜잭션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XRP가 이동하기도 하고 또는 XRP를 다른 이슈 발행된 그런 커런시와 교환하기 위해서 이제 오퍼 크리에이트라는 트랜잭션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기타 등등 굉장히 많죠. 페이먼트 채널도 있고 에스크로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트랜잭션들도 발생을 하는데 과연 그 트랜잭션들이 올바른 것인지 그거를 확인해 주는 애들이 바로 밸리데이터라는 존재들인데요. 근데 걔네들이 만약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XRP 레저는 누구나 다 밸리데이터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본인의 PC 또는 서버 어떤 단말기든 간에 그것만 준비되고 그게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밸리데이터 코드를 설치를 해갖고 운영을 시작을 하면은 밸리데이터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 좋은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부러, 그러니까 가정이에요. 내가 일부러 밸리데이터를 돌려서 트랜잭션을 맞는 거는 틀리다고 판별하고 또 틀린 트랜잭션을 맞다고 해갖고 혹시 뭐 XRP를 2배로 뻥튀기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한 10 XRP를 갖고 있는데 양쪽으로 다 10을 동시에 보내서 둘 다 적합한 거야, 정상이야 해서 2개로 뻥튀기는 안 되나. 보통 이거를 저희가 더블 스펜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중지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몬이라고 해서 이제 2배로 복사가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가 사실 블록체인 기술들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 컨센서스라는 걸 쓰고 있는 거죠. 특정 트랜잭션만 적합하다고 판명해야지 이제 갖고 있던 자산이 2배로 뻥튀기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비트코인은 채굴 방식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또 지분 방식 쓰고 있고 XRP 레저는 오더링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랜잭션을 아무리 동시에 발생시키려고 해도 돈을 2배로 뻥튀기 하기 위해서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적합한 거를 순서를 매기면은 이중지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잠깐 작동 방식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만약 악의적으로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방어를 해낼 것이냐, XRP 레저가. 자, 일단은 우리 간단히 히스토리를 보면은 지금 XRP 레저가 원장이 개수가 있을 텐데 여기 써있죠, 개수. 이거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느리지? 약간 딜레이가 생기네요. 지금 원장이 4,300만 개,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쓰여진 원장의 개수입니다. 근데 이 원장이 쓰여지고 닫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해킹 이슈나 또는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팩트는 지금까지 이 수많은 원장, 4천만 개가 넘는 원장을 이제 XRP 레저는 블록체인 안에서 기술했는데, 트랜잭션을 처리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전혀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제 문제는 앞으로의 관건이고, 아까 같은 질문을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지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갖거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XRP 레저는 컨센서스 방식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더링 방식을 취하는데요. 일단은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또는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 그냥 뭐 아마존 파트너십이요 이런 약간 주식성 호재 뉴스 말고 그냥 진짜 블록체인 뉴스들을 꼼꼼히 다 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비잔틴 장군 문제라고 우리나라 말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뭐 그와 비슷한 거예요. XRP 레저는 뭐가 적용되어 있냐면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BFT라고 보통 저희가 많이 부르는 알고리즘인데요. 뭐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설정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장군 5명이 있어요. 장군 5명이 있는데 얘네가 동시에 어떤 성을 공격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아까 같은 설정은 지금 상황에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5명의 장군 중에
스파이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엉뚱한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고의적으로 시간을 이상하게 얘기하고. 이럴 때 과연 XRP 레저가 악의적인 애들이 있을지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 문제의 차원이겠죠. 네, 그거를 BFT라고 하고요. BFT는 이 중에 몇 명까지가 안전한지, 그러니까 악의적인 애, 스파이 이런 애들 몇 명까지 섞여 있어도 안전한지에 대한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컨센서스를 디테일하게 다 못 읽어갖고 제가 확실하다고 답변 못 드리는데, 아마 5명 중에 2명까지 악의적인 애가 있어도 문제가 없이 돌아가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그 다음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많이들. 아니 그러면 셋, 넷, 다섯, 한 4개까지도 일부러 악의적인 애가 등장하면 어떡하냐, 이 문제가 이제 도래될 수도 있겠죠. 고민을 해봐야죠, 심각하게. 왜냐하면 이중지불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알아셔야 되는 게, 5명 중에 분명히 3명 이상이 악의적인 애면은 이거를 트랜잭션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만 보면, 알고리즘 측면만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 리플 로드라고 해서 이 레저를 쓰는 기술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 원장을 쓰는데 내가 참고할 밸리데이터, 이거를 적합하다고 판정해줄 밸리데이터들을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UNL이에요. 유니크 노드 리스트라는 건데, 지금 현재 21개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거는 디폴트로 리프사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목록이 있고요. 그거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내가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애들을 고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버랩을 되는 알고리즘을 설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노드가 굉장히 많은데 서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놓은 거죠, 리프사는. 그러니까 각기 다른 UNL을 쓸 수 있는데, 이때 UNL 쓰는 유니크 노드 리스트 중에 오버랩 되는 게 대략 몇 %까지 이르면 문제없이 이중지불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를 계산해 놨어요. 그게 바로 60%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거 코발트가 적용이 되면 아마 내년 중이라고 이제 2단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 중에 적용이 되면 약간 이런 문제 있어도 개선이 됩니다. 더 기존보다 퍼포먼스가 더 올라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5명 중에 2명 정도까지만 커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발트가 적용되면 5명 중에 3명까지도 커버가 돼요. 악의적인 애가 3개까지 있어도 둘만 정상적이어도 정상적으로 레저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발트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얘기 나온 김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발트는 속도 향상을 위해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아직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이미 리플사의 TPS는 5만이 넘었어요. 5만을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그거 잠깐 보여드리고 코발트에 대해서 마무리 설명을 드릴게요. 5만을 넘었어요, 이미. 어디 기재돼 있더라? 여기 있나? 이거 P가 되게 느리게 나오네요. 뭐가 문제가 있나? 사이트가 문제가 있는 건가? 되게 느린데? 어디 나있지? 그 5만을 보여드릴게요. 잠깐. 여기 오버뷰에 나와있나? 여기 있네요. 이미 작년에 5만을 넘었어요. 여기 써있잖아요. 스케일업을 하면서 확장성 관련된 거 얘기할 때 2017년 줄라이면 7월이죠. 7월 15일 기준으로 이미 5만 TPS 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1, 10, 100, 1000만 5만 TPS 이미 달성했어요, 그때. 그래서 비자를 넘어서는 비자랑 동급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코발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안점은 그 BFT 알고리즘 자체를 개선하는 데 있고요. 그 파급 효과로 약간의 TPS는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코발트를 제안한 2단이란 현재 코일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이언티스트의 말에 의하면 사이드 이펙트로 TPS가 더 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메인 목적, 코발트의 주된 목적은 XRP 레저의 컨센서스를 더 퍼포먼스를 올리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지,
속도를 올리기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코발트에 대한 소문은 TPS를 향상시키는 걸로 소문이 나 있죠.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 나온 김에 정리를 드립니다.